북한의 여인들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여인 천하랍니다. 여인 천하. 특히 이제 김정은의 딸 2013년 출생이니까 이제 10살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이름이 김주애. 근데 김정은이 이제 온갖 곳에 다니면서 이 주애 이 딸을 손을 잡고 다니는데 처음 몇 번은 이제 딸이고 귀엽고 이미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냐 했는데 9월 9일 날 북한 정부 수립일 구구절 이때 김주애를 데리고 나온 겁니다. 이건 그렇게 뭐 이미지 차원에서 데리고 다닐 그럴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주석단이라고 그래서 이 연단이 있지 않습니까? 연단이 있으면 귀빈석이 있고 특별석이 있습니다. 특별석은 맨 앞자리, 김정은이 앉는 자리. 여기 4명밖에 못 앉습니다. 이 4명 그 앉는 자리에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보시는 지금 저 김주애가 앉아 있는 겁니다. 김정은 중심으로 내가 김정은이라고 봤을 때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오른쪽 자리에 지금 김주애가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누가 이렇게 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입을 가리고 뭔가 귓속말을 소곤거리고 있죠. 저 사람이 박정천이라는 군정 지도부장. 별이 5개입니다, 여러분. 원수급. 별 5개. 북한에서 군인 중에 계급이 제일 높은 사람. 예. 그 사람이 지금 왼쪽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오른손으로 입을 가린 채 김주애의 귀에다 대고 뭔가 기분 좋은 얘기를 속살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주애 얼굴이 지금 미소가 이렇게 머금어져 있잖아요. 지금 저런 자리. 저기에 김주애가 앉아 있어서 뭐 후계 수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7개월 전만 해도 김주애는 저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엄마 리설주하고 같이 앉아 있었는데 어느덧 리설주는 엄마는 이제 안 보이고 김주애만 김정은 바로 오른쪽에 가장 공식적인 자리 구구절 정부 수립일 75주년 이 행사에 딱 오른쪽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해설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지금부터 13년 전인 2010년은 이제 김정은이 집권하기 1년 전입니다. 그때 2010년 당시 그때 구구절날 김정일의 오른쪽 자리에 김정은이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겁니다. 2010년 10월 열병식 때. 저때 김정은이 26살입니다. 김정은이 2014년생이거든요. 1984년생. 죄송합니다. 1984년생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 바로 오른쪽에 서서 지금 딱 격려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 저 열병식 때 주석단 특별석의 최고 지도자 김정일, 이번에 최고 지도자 김정은 옆자리에 누가 있느냐? 그 사람이 후계자 아니냐? 이번에는 김주애가 앉아 있으니 물론 나이 차는 납니다. 저때 김정은은 이미 26살이고 지금 김주애는 이제 10살이고 무려 16살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저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저 자리에 앉아 있는 딸내미 다 후계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가 하면은 북한처럼 가부장제가 지금 뿌리를 강고하게 그대로 내리고 있고 특히 남존여비 풍조가 아주 강한 북한에서 아무리 백두의 혈통이라도 딸한테 물려줄 리는 없을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국정원에서요 2017년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회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답니다. 김정은에게. 2010년생. 이게 첫째 아들. 2013년 김주애가 둘째 딸. 그다음에 2017년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는 또 하나가 더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 리설주와 사이에 애가 셋이다. 맨 큰애는 지금 13살짜리 남자애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 뒤에 또 국정원은 첫째가 확실한지 잘 모르겠다. 좀 입장 변화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렇게 김주의 10살짜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구구절 주석단 김정은 오른쪽 자리에 앉힐 만큼 후계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 몇 년 뒤에 첫째 아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할 것이다. 자리 바꿔치기 해서 김주애는 이제 빠지고 그때 첫째 아들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인천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북한의 외무장관, 외교부 장관 거기서는 외무상이라고 하죠. 최선희가 지금 그 미국 통인데요. 이 최선희가 북한의 외교부 장관입니다. 지난주에 북한이 새로운 잠수함을 이제 한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거기서 진수식을 했는데 이때 배든 잠수함이든 진수식을 할 때 그 이벤트를 여성이 하잖아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근데 북한에서 그날 이 진수식 때 잠수함 갑판 위에 올라가서 샴페인병을 잠수함 선체에다 대고 탁 터뜨린 사람이 최선희였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여성인데요. 다른 나라 같으면 저 정도로 중요한 잠수함이라면 리설주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저 샴페인병 깨트리는 걸. 민간 선박일 경우에는 그 선박 주인의 부인, 선박 주인이 남성이라는 가정하에 그 여성 배우자가 이제 저런 행사를 하는데 아니 북한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다 제치고 하다못해 김정은의 여동생 있잖아요. 김여정도 제치고 최선희가 저 샴페인 깨뜨리는 행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최선희의 지위가 만만치 않다. 넘버 2 김여정이 아니라 최선희 아니냐. 이런 얘기를 쑥덕거리게 되는 겁니다. 여인천하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현송월. 원래 가수 출신이죠. 그 다음에 삼지연 관현악단장 거쳐서 지금은 김정은에 관련된 제1호 행사 의전을 총괄하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입니다. 현송월. 현송월은요. 지금 알려져 있기는 그 김정은의 애인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한동안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현송월.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한국에 왔다 간 저 현송월. 그런데 현송월은 김정은보다 나이가 7살이 많습니다. 연상인 셈이죠. 애인 관계였다면. 여러분 그 김정은의 친모 이름이 고용희인데 고용희하고 김정은은 원산에 유폐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일이 가끔 이제 원산에 가서 고용희하고 김정은을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때 김정은이 원산을 찾아갈 때 그 수행원들이 있었습니다. 김정일을 따라서 김정은을 만나러 가는 고용희를 만나러 가는 그 방문단 속에 현송월이 끼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외롭고 쓸쓸하고 거기에 이 별장이 있었는데 별장 밖으로 한 걸음도 김정은은 나갈 수 없었을 때 현송월이 와서 김정은을 위로하기도 하고 7살 연하니까 따뜻하게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김정은하고 현송월이 급속히 가까워졌다. 그 혹자는 김정은의 첫 번째 성 경험이 현송월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로 확인이야 되겠습니까만은 이제 그래가지고 둘 사이에 이 애정 관계가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김정일이 거기 대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성월을 잡아다가 강제로 결혼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현성월이 뜻에도 없는 결혼을 이제 다른 남자하고 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때부터 서로 가까워졌다. 그런 얘기도 있고.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 시절에 그때 현성월도 스위스에 있었는데 그때 또 깊은 사이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현성월은 지금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입니다. 아직도 지위가 막강한데 특히 최근에 현성월이 왜 부정부패 스캔들에 연루가 됐잖아요. 뇌물 받고 이 관직에 여기저기 뭐 이동을 시켜주고 이런 거에 리선권하고 같이 그랬는데도 그런 부정부패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현성월은 아직도 건재하답니다. 김정은하고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이제 이런 현성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성월과 같은 지위에 있는 김여정.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잠수함에 올라가서 샴페인 터뜨린 최선희, 그 다음에 부정부패 스캔들, 여기에도 불구하고 건재를 과시하는 한때 애인설이 돌았던 그렇습니다. 현성월. 그 다음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그 다음에 이제 김주의. 여인 천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중의 이러면 낫는다. 이러면 납니다. 이러면 낫는다. 이러면 낫는다. (24시간) 연속 혈당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어마어마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저희가 서울 알고리즘이라고 서울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이제 별명을 만드는 건데요. 당뇨병의 치료 엄청나게 효과 좋은 약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체중과 혈당을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단독 투여만으로도 이거 엄청난 약이네 그러면. 그렇죠. 소변으로는 당이 프로틴이 얼마나 빠져나갈 것 같으세요? 하루에? 이거는 신장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안 빠집니다. 당뇨라면 혈당 관리를 위해서 본인이 하는 건 뭔가요? 하도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3가지 정도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의 명의를 만나는 시간, 명예의 전당 김철중입니다. 스텐트 시술이 수십만 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국내에서 최초로 하신 거죠.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애니제임이라는 그 학술지가 우리나라 의사 중에 처음으로 애니제임을 쓴 거 아닙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논문이 전 세계 표준을 바꾼 거네요. 중심이 됐죠. 그래요? 생각보다 훌륭한 사람인 거. VIP 환자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누구 보면 금방 아실 뿐이었죠, 그때는.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몰래 와서 저쪽 병원에서 난리가 났을 텐데 병원을 한 일주일 정도 못 나왔어요. 못 나왔죠. 심장병 환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